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원리 김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형자산 1시간에 마무리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무형자산과 투자부동산 그 다음에 부채로 넘어갈까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는 254쪽입니다. 254쪽. 교환에 의한 취득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만은 254쪽부터 페이지 자 칠판 보실까요? 254쪽에 뭐가 나왔어요? 정부 보조금이라고 나왔죠? 정부 보조금에 의한 취득이 나왔다. 자, 정부 보조금입니다. 이 정부 보조금인데 이 정부 보조금일 때 자, 취득원가는 얼마냐 했을 때 우리 시험에 6회 때 딱 한 번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좀 떨어집니다. 정부보조금은 정부로부터 보조받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즉 결론은 뭐야? 취득원가를 얼마로 할 거냐 이건데요. 자, 이 정부보조금은 회계처리보다는 분계, 즉 회계처리가 분계죠. 회계처리보다는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벤처기업 회사인데 기계 5억을 주고 사고 싶다. 기계를 얼마 주고 사고 싶다? 5억을 사고 싶다. 근데 돈이 없다. 2억만 지원 좀 해줘 이거죠. 2억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자 보실까요? 상한 의무가 없다면 상한 의무가 있다면 상한 의무가 있다. 갚아야 된다.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을 때 상한 의무가 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느냐면 부채로 인식합니다. 뭘로 인식한다? 부채로 인식합니다. 그죠? 상한 의무가 있으면 부채로 인식하고 상한 의무가 없다면 얘는 뭘로 보느냐? 수익으로 봅니다. 수익. 그러면 여기서 공부할 것은 이거예요. 상한 의무 주인공은 뭐냐? 상한 의무가 없을 때 뭘로 인식한다? 수익으로 인식한다. 요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자금 대출받았다. 학자금을 대출받았다. 갚아야 되죠? 그럼 얘는 뭐예요? 부채. 배울 거 없습니다. 배울 거 없고. 내가 장학금을 받았다. 그죠? 그럼 뭐예요? 수익이죠? 이거죠. 안 갚아도 되잖아. 이건 뭐예요? 수익. 자, 요걸 공부하는 겁니다. 요거.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상한 의무가 없을 때 뭘로 잡겠다? 수익으로 잡겠다. 그런데 수익은 수익인데 바로 수익하지 않겠다. 수익은 수익인데 바로 수익하지 않겠다. 즉 기간에 걸쳐서 수익으로 나눠줘요. 기간에 걸쳐서 수익으로 나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정부로부터 10만 원을 받았다. 정부로부터 얼마 받았다? 10만 원을 받았다. 정부로부터 10만 원을 받았는데 이 기계를 5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 10만 원을 언제 수익으로 잡을 거냐 이거죠. 언제 수익으로 볼 거냐 이거지. 그러면 이 10만 원을 바로 수익하지 않겠다. 그러면 5년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10만 원 나누기 5년 하면 얼마씩? 1년에 2만 원씩 수익으로 잡겠다 이거지. 한꺼번에 수익으로 잡으면 정부보조금 의미가 퇴색이 됩니다. 따라서 수익은 수익인데 바로 수익하지 않겠다. 기간에 걸쳐서 수익으로 인식하겠다 이거예요. 사용기간 동안에.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정부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산차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산차감법.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연수익법이 있습니다. 무슨 수익법이라고요? 이연수익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산차감법만 있었었는데 국제회계준에서는 무슨 수연법이 이연수익법이라는 것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회계처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계처리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자산에서 정부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부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시험에 이 둘 중에 하나 기업은 자산차감법이나 이연수익법일 때 자산차감법이나 이연수익법일 때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습니다. 자, 먼저 자산차감법부터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자산차감법입니다.
어떻게 회계 처리하나 보실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회계 처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산 문제가 나온 거니까 그냥 필기하지 마시고요. 교재 다 있으니까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바로 예를 들어가는 게 좋을 텐데. 자, 제가 여러분 기계를 100만 원에 취득을 했다. X년도 초에 기계를 100만 원에 취득했다. 그런데 이 100만 원 취득했는데 정부 보조금을 얼마를 수령했느냐? 정부 보조금을 40만 원을 수령했다. 정부 보조금을 40만 원 취득했다 이거죠. 그럼 내 돈 얼마 하고요? 정부로부터 40만 원을 보조받아서 기계 100만 원 취득했으니까 내 돈 60만 원이죠. 그죠? 그리고 내용 연수는 몇 년이냐면 내용 연수는 예를 들어서 5년이다. 5년이고요.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없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한다. 감가상각 방법은 무슨 법을 한다? 정액법을 합니다. 그러면 자, 회계 처리했을 때와 이 자산차감법과 이연수익법일 때 물어보는 건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산차감법과 이연수익법일 때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답이 달라져요. 자산차감법일 때 감가상각비와 이연수익법일 때 감가상각비는 답이 달라진다 이거죠. 자, 그러면 한번 회계처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X년도 초에 기계를 정부로부터 얼마를 지원받았나요? 40만 원을 지원받았죠? 그러면 차변에 현금을 받았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에 무슨 보조금? 정부 보조금이죠? 대변에 정부 보조금 얼마를 받았느냐? 4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요. X년 초 정부로부터 40만 원을 수령했다. 보조금 수령이에요. 보조금을 수령했을 때 대변에 정부 보조금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X년도에 드디어 기계를 취득했다. 자, 기계 취득 안 쓸게요. 기계를 취득했다면 차변에 기계장치 얼마에 취득했나요? 기계를 100만 원에 취득했겠죠. 그리고 대변에 현금은 얼마가 될까요? 100만 원. 이렇게 기계를 취득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재무상태표 표시해야 되겠죠? 자, 재무상태표에 자, X년도가 되겠죠? 재무상태표에 무엇을 샀나요? 기계장치를 샀으니까 기계장치가 얼마가 표시되느냐? 얼마죠? 100만 원이 되겠죠. 1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100만 원. 그러면 이 기계장치 100만 원 취득했죠? 그럼 이 정부 보조금 어떻게 하느냐?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이에요. 기계장치 밑에서 차감하는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요. 그러면 정부 보조금이 무슨 변에 있습니까? 대변에 있지요. 그러면 대변에 있으면 수학적으로 차변으로 대변에서 차변으로 이항하면 부호가 음수를 바뀐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 정부 보조금은 이 기계장치 밑에다가 정부 보조금은 기계장치 밑에다가 정부 보조금 얼마를 받았어요? 4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우리 여러분 감가상각할 때 어떻게 했나요?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겠죠? 이 감가상각 누계는 어디예요? 시산표 대변에 존재하는데 비품 바로 밑에 오게 하고 싶어요.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부 보조금도 무슨 변에 있어요? 대변. 대변에 있으면 기계장치 밑에서 정부 보조금 이렇게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얼마 될까요? 이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얼마? 60만 원이 이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산차감법이에요. 정부 보조금은 기계장치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차감적 평가계정. 뭐라고요? 차감적 평가계정. 이렇게 차감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요. 이게 평가계정입니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 감가상각비예요. 요거 회계처리는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X 1년도 만에 어떻게 해야 돼? 1년 동안 사용했으니까